7월 24일 목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미국 시간으로는 7월 2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서부 시간으로 3시 23분, 동부 시간으로 6시 23분입니다. 지금 테슬라 어닝콜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Q&A 시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고 계시는 화면이 현재 테슬라 컨퍼런스 콜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1분봉 차트 모습입니다. 마이너스 3.66%로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트럼프가 인터뷰를 끝냈거든요. 근데 어쩜 그러니 테슬라의 어닝콜하는 컨퍼런스 콜하는 그 시간에 꼭 맞춰가지고 이 주의를 분산시키는 참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이유가 있었죠. 오늘 전격 공개된 앱스타인 트럼프가 정말 절친한 사이였다라고 하는 충격적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 덮으려고 오늘 갑자기 백악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트럼프가 얼마나 잘했고 뭐했고 막 설레발을 치던데,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테슬라의 어닝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고 나머지 소식도 종목들 소식도 이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가 2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발표한 어닝 2분기 총 매출이 224억 9,6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2%나 감소했습니다. 자, 이러한 매출 감소폭은 테슬라 역사상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이 보도에 따르면 자, EPS도 0.40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23%나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월가의 평균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42% 감소한 9억 2,3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4.1%로 작년 동기보다 무려 2.2포인트나 낮았고요. 직전 분기보다는 2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순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16% 줄어든 11억 7,200만 달러였습니다. 자, 핵심 사업인 자동차 매출은 166억 6,100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 테슬라는 이달 초 2분기 차량 인도량 실적으로 작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38만 4,122대를 보고한 바 있죠. 2분기 에너지 발전 저장 부문 매출도 작년 동기보다 7% 줄어든 27억 8,9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자, 테슬라는 수익성 감소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정부에서 받는 배출가스 규제 크레딧 수익 감소와 인공지능 AI 및 기타 연구개발 R&D 프로젝트로 인한 운영비용 증가, 전기차 인도량 감소 등을 들었습니다. 역시 트럼프 리스크를 무시 못하는 분위기죠. 하지만 테슬라는 2분기 성과 중에 하나로 우리는 자동차 제품을 계속 확장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에 더 저렴한 모델을 처음으로 생산했고 2025년 하반기 양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반값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거든요. 또한 전기 트럭, 세미와 로보택시 전용 차량 사이버캣 개발도 지속했다면서 둘 다 내년 양산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회사 측은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25년 2분기는 테슬라 역사상 큰 전환점이었다.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던 우리가 AI, 로봇공학과 관련 서비스 분야에서도 리더로 자리 잡는 시작점이 됐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초기 단계에는 제한된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로 훈련된 신경망과 같은 카메라만을 이용하는 우리의 자율주행 접근 방식은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하면서 수익성을 높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1분기에도 매출과 EPS 등 주요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오늘 정규장에서는 그래도 플러스 0.14%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하지만 어닝 발표가 나고 난 다음에도 보시면 테슬라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급등락을 계속 반복을 했지만 나름대로 플러스를 유지했는데 컨퍼런스 콜이 딱 시작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테슬라가 급격하게 하락으로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미 테슬라의 이런 판매량에 대해서는 시장에 많은 부분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어떤 뭔가 조금 더 뭔가를 원했는데 그 부분을 일론 머스크가 채워주지 못하면서 지금 테슬라가 좀 하방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은 매수보다는 매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에 반해서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이게 지금 구글이거든요. 구글은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구글이 제가 하루 종일 구글 주가를 지켜봤거든요. 정말 징할 정도로 결국 플러스 한번 되지 못하고 마이너스 0.58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어닝 발표하고 난 다음에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봉 이후에 그냥 급락했거든요. 그런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콜을 오늘 구글이 조금 일찍 했어요. 그러면서 분위기 반전에 완전히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구글 소식도 조금 전해드릴까요? 자,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AI 호황이 올해 자본 지출 상향이 됐고요. 2분기 매출 964억 3천만 달러에 전년 대비 14%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분기 순이익이 282억 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2.31달러였고요.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광고 전 부분에 고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전체 광고 매출의 10.4%가 증가했고요. 클라우드 매출의 31%가 급등했습니다. 웨이모, 베를리 등 기타 산업 영업 손실 12.5억 달러를 했고요. AI 관련 설비 투자 규모며 당초 계획보다 100억 달러가 높았습니다. 클라우드 제품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자, 피차이 CEO는 AI 오버뷰 기능으로 인해서 월 사용자가 20억 명이나 달한다 하면서 AI 챗봇 제미나이 어플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숫자가 무려 4.5억 명이나 달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금 부럽네요. 그렇죠? 지금 테슬라는 계속해서 지금 약간 지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미국과 일본이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최종 협상을 앞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자, 일단 일본 시장을 열고 관세를 15%로 막는 것. 그래서 일본 스스로는 지킬 건 지켜냈다. 라는 자조 섞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투자 보따리로 관세를 낮춘 일본이 수익의 90%를 다시금 미국에 재투자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동차, 쌀 등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관세를 절반으로 낮췄고요. 차량 관세 15%에 합의를 했고요. 기존 25% 두드려 맞는데 그걸 갖다 12.5%로 플러스 기존 2.5에서 14%, 약 25%죠. 기존 25%의 차량 관세를 15%로 극적 합의. 그러면서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완전 장사꾼이야. 트럼프는. 그렇죠? 수십억 달러의 방산 장비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에게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JV 설립할 것을 요구했고요. 8월 1일 관세 시행 전에 합의를 함으로 해서 일단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기대치를 만족시켰습니다. 자, 미국과 일본의 합의에 부담이 커진 대한민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테슬라. 애플을 창업한 고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이죠. 애플 상속녀로 불리는 이브 잡스가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막내딸인데 애플 상속녀로 인해서 지금 나흘간 결혼식을 하겠다는데 670만 달러 비용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엘튼 존의 축가 등 정치 재계 유명 인사들 하객으로 참석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뒷목 잡을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가 뼈를 갈아서 만든 회사에 상속이 됐다고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얼마 전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상당히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요즘이 스몰 웨딩이 오히려 대세 아닌가요? 자, 지금 테슬라 이제 좀 지지가 되는 모양새죠. 일단은 여러분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일단 어닝콜과 애프터마켓까지는 좀 지켜보고요. 일단 내일부터 늘 말씀드렸듯이 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지가 우리가 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죠. 자, 다음은 앱스타인 파일에 등장한 트럼프 이름의 이야기인데요. 이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지금 소송을 당했죠. 자,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증거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밀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들어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2달여 전인 지난 5월 백악관에서 팸 본디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를 받았다고 보도를 했는데 앱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고 본디 법무부 장관이 본질이 무엇이냐 하고 얘기했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당시 면담에는
블랑슈 법무부 부장관도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이 보고를 위한 백악관 면담 몇 주 뒤에 법무부는 기존에 예고됐던 문건 공개 계획을 번복하고 앱스타인의 해당 파일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받은 거죠. 당초 앱스타인 파일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지지층을 비롯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방 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앱스타인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고요.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 의장이 하원을 일시 폐쇄해버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앱스타인 파일에 자신뿐 아니라 여러 고위 인사들이 언급돼 있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그 내용이 대부분 확인되지 않은 전원 수준이라는 설명도 법무부 장관에게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자, 앱스타인 파일에 단순히 이름이 언급되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도 5월 백악관 면담 자리에서 강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앱스타인 사건에 꾸준히 음모론적 관심을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일명 마가 진영은 연방 법무부에서 문건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개할 것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앱스타인과 그의 연인이자 공범 혐의자인 맥스웰에 관련해서 연방 대배심 기록을 공개하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백악관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을 말하라고 클럽에서 내쫓았다며 이미 관계를 정리한 지 오래됐다는 내용의 해명을 했는데요.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22년 전이었던 2003년 앱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기슬레인 맥스웰의 요청으로 외설적인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는 의혹까지도 제기했죠. 문제의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에게 보냈다는 편지에는 나치 여성 형상의 테두리 안에 기계 타자 글씨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성의 하체 아래에 도널드라는 서명이 마치 음모와 비슷한 느낌으로 삐뚤빼뚤하게 그려져 있었다는 매우 충격적 내용을 담고 있는데 끝 문구는 생일 축하, 메일이 또 하나의 멋진 비밀이 되길.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요. 그림은커녕 그런 표현도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과 연관성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관련 보도를 하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향해 루포드 머독 회장, 뉴코스프트, 다우존스 해당 기사 기자들을 상대로 최소 100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거액의 소송을 당한 다우존스 측은 자사 보도가 철저한 사실 검증을 거쳤다며 이번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만만치 않은 게요. 만약에 저 외설 편지가 본인 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그 요즘 얼마나 이게 많이 발달돼 있습니까? 그렇죠? 감정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만약에 트럼프랑 감정 받겠는데요. 그래서 자신이 아닌 것을 떳떳하게 증명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피그마라고 30일입니다. 다음 주 오늘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 상장 예정에 있는 IPO 종목을 아십니까? 최대 10억 3천만 달러 자금 조달을 목표로 입찰형 IPO 25불에서 28불 정도로 상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서클 이후에 최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기업용 유리,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이 시도한 방식인데 공모가의 고평가 유도함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로 조금 조달 자금이 확보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어도비는 2022년 인수 당시에 200억 불 달러 가치를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2024년 매출이 7.49 달러, 전년 대비 플러스 48%. 지금 이 상장하는 피그마 이야기입니다. 1분기 매출이 46%. 와, 순이익이 연간 7.37억 달러랍니다. 대박이네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300만 명에 플러스 디자인 비전공자, 포춘 500대 기업의 95%가 사용한답니다. AI 인터페이스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되겠죠. 피그마. 저희가 피그마에 대한 영상을 발빠르게 또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식이 현재 대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발빠르게 저희는 공부방에서 민주식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미 이틀 전에 민주식의 실전 사냥법에 대한 것 VIP 멤버십 영상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이렇게 남겨드렸거든요. 자, 뉴스 떠도는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오픈도어부터 시작해서 퀄스, 그 다음에 뭐 크리스피 도너츠, 그쵸? 그 다음에 고프로 뿐만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단순히 뭐 인터넷에 뭐 숏 플로트가 뭐 공매도 비율이 높은 그 정도로 따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미국 현지에서
이 밈 주식으로 편입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저희가 그거 특별 영상 준비했으니까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영상에서. 자, 오늘 애플도 어닝콜 발표했죠. 자, 2분기 매출, 컨센서스, 주당 순이익 다 좋았습니다. 특별히 연간 가이던스가 자본 지출 850억 달러로 기존의 750억 달러에서 상향했거든요.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광고도 10%가 늘어난 713억 달러. 와우. 유튜브도 13% 늘어난 980억 달러. 좀 유튜브 좀 그만 떼가지. 클라우드도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힘든 모양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테슬라 힘내라. 지금 마이너스 4.77%로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컨센서스 대비 미스한 게 가장 큰 거였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미스폭이 더 컸던 것.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성장률이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한 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FSD가 유럽, 중국 출시 승인을 대기 중이라고 밝혔고요. 전기차에서 AI, 로보틱스로의 전환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지만 시장의 평가는 not yet,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비교적 굉장히 좀 거시기한 평가를 내렸네요. 테슬라 주주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길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섣불리 추가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셔야겠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어제 어닝 발표 있었죠. 자, 오늘 마이너스 13.34%. 여러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티커는 TXN이라는 이 기업은요. 사실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 알겠지만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크게 어닝이 미스가 됐는데요. 여전히 이 관세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CF는 고객이 관세 회피를 위해 앞당겨서 주문을 했고 비율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중국 매출의 32%는 예상보다 과열됐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한두 달 정도는 버티지만 여러분 이 관세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너럴 다이믹스 GD는 6.5%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피 크림, DNU트죠. DNU트, D넛 4.6%, 고프로는 12.4%. 야,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민주식의 종목들이 쟤네들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 거야? 한때 벌어서 지금 닦아먹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기존의 로컬의 그 리테일 업종을 비롯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해시보로는 마이너스 0.94%. HAS죠. 자, GE 버노바는 2분기 매출액이 91억 달러로 유기적 성장 전념이 12%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려 14.58%나 급등했습니다. 티커는 GEB, 전기차, GEB, 전기차 할 때 EB란 얘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 보안업체 최소 400개 기관이 피해를 입었다. 지금 마소의 이 해킹 사태가 이게 심각하게 좀 돌아가는 분위기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SAP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일단은 마이너스 5.12%인데요. 어닝에서 좀 미스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요. 자,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ISRG라는 종목도 마이너스 1.77% 미스했습니다. 소니는 플러스 4.86. 소니가 주시장에 상장돼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치플레도 어닝 발표 있었는데요. 뼈아픈 마이너스 10.19%. 와, 치폴레가 이 정도로 제가 더욱더 치폴레를 좀 사 먹어야겠습니다. 자, 일단 전년 대비 플러스 3% 늘어났거든요. 매출이 31억 달러로. 컨센서스가 31.1억인데 마지막 1억 달러 하나 미쳤다고 0.1.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뭔가 좀 거치겠는데 EPS가 일단 0.33, 컨센서스가 0.3이었거든요. 자, 기존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4%입니다. 가이던스 기존 점포 매출의 성장률이 전년 대비 보합을 발생했는데 좀 심하게 빠진 모양새죠.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에 반해서 여러분 티모빌은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닝 발표한 것 중에 티모빌이 최고인데요. 현재 플러스 5.16%. 와우. 자, 매출은 플러스 6.9%입니다. 211.3억 달러. 컨센서스가 210.1억 달러 예상했는데 11억이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2.69 예상했는데 2.84. 자, 가입자 수가 29%나 늘었답니다. 173만 명. 와우. 총 고객 수가 1억 3,278에서 5.5%고요. 2분기 사상 최대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입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가장 잘 터지는 전화기는 보라이존이지만 돈을 가장 잘 버는 곳이 티모빌이다 하면서 장사 정말 잘한다고 네트워크 전선도 팔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미주노를 구독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민주식에 대한 한 발 빠른 사냥도 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닝 발표 전에는 매도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리고 발표 이후에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또 태스크 관리 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미주놀 멤버십 특별히 공부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테슬라 빠져도 돈 벌고 올라가도 돈 버는 신동방통한 기법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딱 시장을 보면 오늘 굉장히 좋게 올랐거든요. 그렇죠? 푸르른 초장으로 좀 피날레를 장식했고 오늘 제일 많이 올랐던 ABVX 자 500% 넘는 종목이 한 달에 두세 번은 나오거든요. 오늘이 그날이었습니다. 나올 때 됐다 그랬죠. 1000% 넘는 종목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거든요. 저희가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 일단은 테슬라를 비롯해서 오늘 어닝 발표한 종목들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여기 제가 좀 이거를 다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이제 너무 세로 분동으로 이렇게 해서 쉽지가 않은데 자 보시게 되면 예, 여기 좀 쉽지가 않죠 지금. 오케이 잠깐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다시피 오늘 어닝 애프터마켓 어닝 발표한 종목들을 위해서부터 쭉 제가 정리했는데 티모빌하고 한두 종목 빼고는 뭐 라스베가스 샌즈 그 다음에 아까 극적으로 좀 살아난 그 구글 빼고는 어닝들이 상당히 힘든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오늘 상승으로 맞춰진 시장이 내일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먼저 하락으로 반전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우리가 시장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성공 투자를 이어갈 수 있기를 미주누리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많은 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